한국 경제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최근에 한국 경제가 갑자기 블랙스완, 검은 백조라는 거죠. 우리가 백조는 흔히 흰 백조를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백조 아닙니까? 근데 이 블랙스완이라는 것은 백조가 아니라 흑조, 즉 검은 백조를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세상은 항상 돌발적이고 알 수 없는 위험이 어느 순간에 갑자기 옵니다. IMF도 그랬고요. 2008년 금융위기도 갑자기 왔습니다. 자, 한국 경제가 내년까지 중에 갑자기 무너져 버릴 수 있다라는 우려나 경계가 온 사방에서 나오고 있고요. 좀 동작 빠른 사람들은 이 부분에 대비해서 자산 운용 구조를 완전히 바꾸었을 겁니다. 자, 한국 경제가 새로운 위험에 노출되고 있고 낯설고 무질서해 보이는 혼돈스러움과 불확실성을 띤 위험들이 동시다발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선 세계적으로 보면 이 잘 나갈 때는 호황기에는 신자유주의, 글로벌리즘 이랬는데 이게 이제 저물고 불황기의 특징인 대표적인 분열 고립주의가 득세하고 있습니다. 자, 대공황 이후에 각국이 분열 고립주의로 가면서 한마디로 2차 세계대전이 발생했죠. 1차 세계대전 직전에도 이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자, 트럼프는 이런 추세에 따라서 이 아메리칸 퍼스트라는 신고립주의를 이야기하고 있고, 힐러리 또한 보호무역주의에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자, 불과 한 10년, 5년 전만 해도 세계화라는 것이 시대적 대서처럼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이 신흥개발국들이 세계화에 반대해서 보호무역을 주장했고, 큰 선진국들, 대국들은 다 자유무역을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는 이게 뒤바뀌어 버렸습니다. 90년대부터 2010년까지 20년은 글로벌 분업이 심화되는 시기였습니다. 중국이 생산 기지가 되고 선진국이 주요 시장이 되는 이런 분업을 통해서 교육이 증가하고 성장률이 높아졌는데, 브릭스라는 말, 즉 브라질, 러시아, 차이나, 인도라는 이런 이야기들도 이때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게 한물 가버리고 어떤 일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브렉시트, 즉 글로벌리즘으로부터 이탈을 상징하는 대표적 단어죠. 신고립주의, 보호무역이 득세하고 있습니다. 2000년부터 10년 동안 2010년까지 신흥국이 세계 경제를 끌어갈 수 있었던 것도 글로벌 분업, 글로벌 이런 가치 시스템화, 체인화가 심화되어서 그렇습니다. 세계 경제가 각기 하나의 줄로 연결되어서 서로 간에 역할 분담을 해서 간다는 거였는데요. 그래서 이런 틀 속에서 이 원재료, 노동력, 자본 등이 전 세계를 마음대로 이동을 하면서 투자하고 가치를 거두어 갔습니다. 자, 예를 들자면 삼성의 갤럭시나 애플의 아이폰이 한국의 반도체와 일본의 센서를 비롯한 대만, 유럽, 미국 등에서 제조한 부품을 베트남과 중국에서 조립 생산해서 전 세계로 이렇게 수출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미국 회사하고 한국 회사가 대표적으로 통신기기에서 1, 2를 다투면서 이 한국, 일본, 대만 등에서 만든 부품을 베트남과 중국에서 조립해서 전 세계로 수출을 했던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 된 상품이 전 세계에서 쪼개져서 생산되고 결합 조립되는 과정이 글로벌 가치 사슬이라는 어떤 시스템화에 연결될 수 있었던 것은 그야말로 자유무역 세계화 때문이었는데요. 이제 이 한국과 중국은 이 부분의 최대 수혜자 역할을 해왔죠. 그래서 한국도 삼성, LG, 현대, SK 등이 글로벌 제조기업으로 섰고 그랬는데, 자, 그리고 또 한국의 조선업도 80년대 때 한번 위기에 빠졌다가 잘 나가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방향이 역풍이 불고 있습니다.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은 이 신문의 사설이니까 저한테 시비 걸지 말기를 바랍니다. 세계화에 앞장섰던 미국 등 선진국이 거꾸로 무역의 빗장을 잠그고 해외로 이전했던 제조기업을 국내로 불러들이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가 성공했던 방정식이
이제는 재앙으로 다가올 수 있는 역풍이 불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에다가 IS와의 테러 전쟁, 그 다음에 전 세계에 불고 있는 이민자들에 대한 반발, 극우와 극자 열풍, 그리고 그 속에서 심화되고 있는 이데올로기, 종교, 민족, 국가적 갈등, 이런 것들이 결국은 경제가 흔들리면서 더욱 심하게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죠. 그 속에 한국도 사드가 배치가 되고, 일본에는 이 극우화가 진행이 되고 개헌이 추진되고, 중국은 점점 나빠지는 경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 국가적 팽창주의를 지향해 가면서 자국 국민들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자, 이 속에서 이 미국, 일본, 중국, 북한 간의 갈등이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속에서 한국은 과연 뭐 4차 산업혁명, 저는 4차 산업혁명이 나도 별 효과가 이 대중이 잘 사는 데는 영향을 못 미칠 거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좌우간 이후에 새로운 기술에 대해서 한국이 기술 선도를 하고 있느냐? 그건 못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실질적으로 예기치 못한 여러가지 나쁜 요인들이 순식간에 결합을 해서 터져버리고, 지금 한미 간의 관계가 굉장히 악화될 수 있는 소재가 통상, 무역, 환율, 이 안보 등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뒤엉켜 버리면서 터지는 순간에 한국이 어떻게 될 건가 고민을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IMF 때도요, 사실상 한국의 최초의 정권 교체를 두려워한 미국이 한국에 대해서 매우 가혹한 강요를 한 거죠. 사실 미국이 IMF를 훨씬 덜 맞게 도와줄 수도 있었지만, 한국이 정권 교체를 되었을 때 어떻게 갈 건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미국에서는 의심을 품을 수 있었기 때문에 한국에 대해서 바짝 오비를 이렇게 쪼는 과정에서 한국의 서민들이 어려워졌다고 봐야 됩니다. 자, 지금 이런 예들을 뒷받침하는 게 국가대표 기업의 매출이 급속히 하락하고 있다는 겁니다. 일본의 장기 불황 진입 때하고 매우 똑같다는 겁니다. 자, 2년 연속 매출이 감소한 이 대표 100개 회사, 즉 100대 기업 중에서 31개사랍니다. 100대 기업 매출 증가율이요, 2013년 0.5%, 2014년 마이너스 2.7%, 2015년 마이너스 3.6%를 기록했다는 겁니다. 상황이 갈수록 더 악화되고 있다는데요. 이 매출 5조 원 이상 29개 기업의 총 매출액은 1년 전보다 0.8% 증가해서 상반기 경제 성장률 3%보다도 훨씬 더 낮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얼마나 낮아지고 있느냐? SOED 매출이 마이너스 42.6%, 삼성 엔지니어링이 마이너스 40.2%, 두산중공업이 22.29% 마이너스입니다. 삼성전자가 마이너스 14.6%라고 합니다. 이게 뭔가 하면 2013년 대비 2015년 매출 감소율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한국을 주도해 왔다라는, 한마디로 큰소리 빵빵 치던 기업들이 이렇게 매출이 다 줄어들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 뭐 삼성, LG, SK, 두산, 금호, 태강, 롯데, 이런 한화, 한국의 대표적 대기업들, 포스코까지 비롯했어요.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100대 기업 3분의 1이 2년 연속 매출이 감소했고요. 매출 하락으로 일자리나 투자도 줄이고 있고 영업이익도 급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민간이 한국 경제의 성장, 즉 경제 성장률에 기여하는 부분이 마이너스가 되다 보니까 한국 경제는 뭘로 성장하는가 하면 정부의 재정 기여도, 즉 정부가 돈을 풀어서 정부가 많은 사업을 발주해서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작년의 성장률이 2.6%인데 이 중에서 정부가 돈을 풀어서 끌어올린 비율이 0.8%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이 돈 푼 거를 빼면 실질적인 성장률은 1.6%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이 지금 1%대 성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중국처럼 인위적으로 국가가 돈을 찍어내서 풀어가지고 겨우겨우 성장률을 대외적으로 착시 현상을 보이게 하는 겁니다. 2011년에는 정부의 재정 기여도에 의한 성장률이 제로였다고 합니다. 자, 이 부분만 보더라도 나라 지금 경제가 돌아가는 꼴이 망조가 깊이 들었습니다. 여기에 유가 하락과 환율 하락까지 겹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자영업자들 또한 한국의 대기업들도 어렵지만은 지금 고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편의점을 한 아파트 밀집주역에서 운영하는 60대 초반의 A씨는 이틀의 하루는 밤마다 이 물류센터에서 온 상품들을 직접 배치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매대에. 왜? 아르바이트생들한테 이 일을 맡길 수 없다는 거예요. 아르바이트생을 쓸 입장도 잘 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편의점 운영이 생각보다 굉장히 힘들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거 지역임에도 바로 그냥 옆에 편의점이 2개가 더 있습니다. 조금만 걸어가면 5, 6개가 더 있답니다. 자, 그만두자니 굶어 죽을 것 같고 하자니 정말 비용 전략을 위해서 몸이 죽어가고 있고 돈도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이 A씨는 베이비 부머 세대라는 거죠. 60대 초반이니까요. 55년부터 63년까지 제가 64년생이니까 저보다 1년 앞에 분들까지 베이비 부머라 그러죠. 전쟁 직후에 애들이 많이 태어나는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요 전부 기업에 취직하고 퇴직할 때까지는 조금 순조로웠던 분입니다. 지금 밑에 세대보다는. 그런데 퇴직 이후에 아주 고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국세청에 등록된 올 5월 사업자 등록 현황을 보면 30개 업종 전체 평균 증가율이 2.12%였다는 거예요. 근데 편의점이 11.56%였다는 겁니다. 전체 업종 중에서 유일하게 편의점만 10% 이상 늘었다는 거예요. 전국에 현재 편의점이 32,000여 개가 있는데 편의점이 이렇게 더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다른 우리가 잘 아는 PC방, 가구점, 목욕탕, 문구점, 세탁소, 서점, 식료품 가게, 옷가게, 이발소, 정육점, 일반 주점 이런 것들은 줄어들고 있대요. 편의점만 늘어났답니다. 편의점 창업의 다수는 50대라는 겁니다. 올해 상반기 50대가 편의점을 창업한 건수는 1040건인데요. 작년보다 30%가 많아졌다고 합니다. 이건 어디를 통해서 알려졌는가 하면 편의점을 하면 카드하고 가맹점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확인된 통계라는 겁니다. 자, 이 50대가 이렇게 편의점을 창업을 하는 것은 이 편의점 창업하는 것이 1억 정도면 가능하다는 거죠. 즉 퇴직금으로 감당이 가능한 규모라는 겁니다. 별다리 기술적인 부분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 편의점은 소자본으로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점포 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편의점 말고도 부동산 중개소, 패스트푸드점, 제과점 등이 급증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그래서 그렇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런 업종이 출혈 경쟁 중이라는 겁니다. 자, 이 편의점이 진입장벽이 낮다 해서 일로 다 모이는데 치킨집, 편의점 이런 게 급증하는데 조만간에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라는 겁니다. 자, 점포가 늘어날 때마다 편의점의 프랜차이즈 본점은 돈을 벌지만은 이 점주들은 이익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부채를 내어서 편의점 등을 창업해서 자영업에 죽지 못해 나서는 베이비 부머 세대가요 우리 사회에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아까 말한 블랙스완이 터져버리면 이런 분들을 다 한 방에 갑니다. 그 다음에 하우스 부어들, 즉 집 때문에 가난하게 사는 이 주택담보대출이 많은 분들입니다. 자, 50대의 금융부채 비중은 전체의 30%가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분들이요 앞으로
참 경제 위기가 왔을 때 얼마나 어려워질까 걱정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50대가 산업화의 주역인데 회사에서는 고용 칼바람을 맞고 있습니다. 대형 조선업체에서 30년간 근무했던 58세 김모 씨는 생산직으로 평생 조선업을 근무했는데 요즘 조선 경기가 안 좋으니까 회사에 나왔습니다. 다른 일 하고 싶어서 자발적으로 퇴사한 것도 아니고 버티고 버티다가 이번에 63년생까지 퇴직을 회사에서 근무했고 58년생인 자신이 이걸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어서 나왔다는데요. 받은 돈은 1억 5천이라고 합니다. 그래도 이분은 행복한 겁니다. 퇴직금 한 푼도 없이 나오는 사람들 많아요. 자, 그런데 회사는 이렇게 노조원이 아닌 사무직의 경우 더 퇴사를 갖다가 강요를 했다고 합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선배들은 정년을 채웠는데 이제는 그런 시기가 끝난 것 같아. 뭘 해서 먹고 살지 걱정이라는 겁니다. 이런 분들이 편의점 하는 겁니다. 자, 길 잃은 베이비 부머가 우리 경제의 내관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50대가 지금 20대 못지않게 청년 실업 못지않게 고용 칼바람을 맞고 있다는 겁니다. 50대가 비정규직이 가장 많습니다. 이 부분은 점점 직장에서 쫓겨난 이 베이비 부머 세대가 비정규직이라도 일을 찾으려고 하고 그나마 이제 편의점 등 자영업을 하려고도 노력하고 하는 부분이죠. 자, 이런 인구 구조가 급격하게 지금 노령화되고 있는 부분인데 거기에 노령화의 대표적인 세대가 지금 베이비 부머인데 이런 사람들이 지금 가진 전문성들이 비정규직이거나 차라리 편의점 이런 쪽으로 그냥 소진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런 어떤 한국을 상징해왔던 한때의 세대가 저물고 있는데요. 자, 이 사람들의 말년이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 그야말로 다음에 자기에 들었을 정권은 딴 거 다 하지 말고요. 안보 하나 튼튼히 하고 경제에 어떻게 이 그랜드 디자인을 짜서 어려워지는 환경에서 버틸 수 있도록 만들 것인가. 딱 이 두 가지만 집중을 하는 정권이었으면 좋겠습니다.